집 1년 전. 아니 이게 다 뭐예요? 웬 가방들이. 아주버님, 다 아주버님 짐이에요? 아, 네. 건너방에 좀 넣어줘요. 거기를 제 방으로 쓰면 되죠? 네? 뭐라고요? 아주버님 방으로 쓰신다뇨. 지금 여기 들어와서 사식이라도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네, 그러려고요. 그러면 안 되나요? 아니, 힘들고 어려울 때 언제든지 오라면서요. 혼자 살면서 공부하려니 너무 힘들고 외로워서 도저히 안 되겠어요. 동생도 괜찮다고 하던데. 왜? 싫으세요? 갑자기 남편의 형인 시아주버니가 가방 몇 개를 끼고 우리 신혼집에 막무가내로 들어온 건 결혼한 지 겨우 6개월이 지났을까 하는 시점이었습니다. 남편보다 5살이나 많은 시아주버니는 그 나이 먹도록 결혼은커녕 변변한 직업도 없이 몇 년째 공무원 준비를 하고 있는 공시생이었죠. 그 인간의 뻔뻔함은 첫 만남부터 보였습니다. 상견례장 2년 전. 이렇게 두 분 뵙게 되니 참 좋네요. 귀한 아들 잘 키워주셔서 좋은 사이로 만나서 저희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유, 그럼요. 저희도 그렇죠. 사실 저희 아들이 자라면서 속 한 번 안 썩이고 얼마나 착하고 반듯했는지 모른답니다. 저희의 자랑이었어요. 채, 자랑은 무슨. 얘 공부도 그럭저럭하고 학벌도 딱히 좋은 편은 아닌데 뭘 그래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네 동생 정도면 어딜 내놔도 괜찮지 뭘. 괜찮긴 뭐가 괜찮아. 겨우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 나온 거 가지고 명문대도 아니면서 직장도 고작 무역회사 다니는 게 뭐 어디 공기업도 아니고 그깟 회사 다니는 거가 무슨 큰 자랑이라고. 상견례 자리라는 게 원래 서로 덕담도 하면서 은근히 자식 자랑도 하는 자리 아니겠어요? 하지만 면도는 한 건지 지저분한 얼굴에 더벅머리에 촌스러운 옛날 양복을 입은 추레한 모습으로 나타난 남편의 형이라는 인간은 시어머니와 친정엄마가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끼어들며 이죽대기만 했습니다. 아, 근데 그쪽은 학교 어디 나왔어요? 직장은 들어보니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여자 직장이 그 정도면 된 것 같고. 아, 명문대는 아니구나. 하긴 뭐 서로 딱 어울리네요. 얘가 왜 이래? 나설 자리가 있고 안 나설 자리가 있지. 조용히 좀 하고 있어. 아, 왜?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둘 다 명문대도 아니고 뭐 적당히 어울린다고. 왜? 내가 형인데 이런 말도 못해? 참다 못한 친정엄마가 한마디 하셨죠. 그러니 사돈 총각은 어디 명문대 나오셨나 보네요. 네, 저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 나왔죠. 제 동생은 저에 비하면 공부를 한참 못했어요. 머리가 별로 안 좋은 편이라. 아이고 대단하네. 그럼 직장은 어디예요? 명문대 나왔으니 내 딸이나 우리 사위 될 사람보다 엄청 좋고 훌륭한 곳 다니시겠어요. 그 말을 듣자 아주버니의 얼굴이 살짝 굳더군요. 하지만 역시 뻔뻔한 건 대단했습니다. 아, 전 고위공무원 준비하고 있어요. 물론 제 동생이나 재수 씨가 다니는 회사 정도야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들어갈 수 있지만 뭐 좋은 학벌로 그런 작은 곳 다니는 게 제가 도저히 용납이 안 되어서요. 행정고시를 해서 국내에서 공무원을 할지 외무고시를 해서 해외로 나가서 살아볼까 고민 중이에요. 둘 다 장단점이 다 있으니까요.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5년이 넘도록 9급 공무원 임용고시도 붙은 적이 없는 주제에 말은 청산유수더군요. 말만 들으면 언제든 붙을 수 있는 시험에 사람들이 돈을 싸들고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들릴 정도였어요. 기가 찬 저희의 눈치를 보더니 시어머니가 그러더군요. 아, 우리 큰애가요. 어릴 때부터 동네에서 천재라고 유명했어요. 머리도 너무 좋고 공부도 너무 잘해서 얘가 대학 갔을 때 학교에서 교문에 플랜카드도 붙이고 그랬잖아요. 금방 행정고시에서 큰일 할 사람이랍니다. 시아주버니 한 사람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뜨악한 표정으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눈치가 없는 건지 아니면 눈치를 안 보기로 작정한 건지 그 인간은 신나게 음식을 먹고 떠먹어 치우더군요. 어른들도 있는데 술까지 시켜서 마치 먹으러 온 사람처럼 신나게 먹고 마시며 즐기더니 벌개진 얼굴로 마지막에는 추퇴까지 부려댔습니다. 재수 씨, 뭐 끼리끼리 만나서 잘 사는 거지만 암튼 잘 사세요. 우리 동생 뭐 딱히 뛰어난 건 없어도 성실은 한 애니까. 원래 사람이 머리가 별로 안 좋으면 성실이라도 해야 하거든. 딱 보니 재수 씨도 그런 타입인 것 같은데 머리 별로 안 좋아도 성실로 전부 극복한 케이스. 안 그래요? 뭐 외모도 평균이고 몸매도 평균이고
딱 평균끼리 잘 만났네요. 잘 사세요. 뭐라고요? 외모가 몸매가 뭐가 어쩌고 저째? 그때 황급히 남편이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자기야, 미안. 진짜 미안해. 방금은 그냥 못 들은 걸로 해줘. 내가 이렇게 빌게, 제발. 응? 오늘 좋은 날이니까 그냥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될까? 내가 정말 미안해.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땀을 흘리며 제 앞에서 싹싹 비는 남편 얼굴을 보니 모른 척 해야지 어쩌겠어요. 상견례까지 잘 마친 통에 그 인간 말 한마디에 저 역시 분위기를 엉망으로 만들고 싶지는 않았죠. 내가 우리 결혼하면 웬만하면 마주칠 일 없게 할 거야. 어차피 지금도 고시원에서 공부만 해서 집에도 잘 안 와. 나도 얼굴 보는 거 몇 달 만에 한 번 볼까 말까야. 명절 같은 때에만 보는데 그것도 잠깐이야. 그때는 내가 당신 옆에 딱 붙어서 절대 무슨 일 안 생길게 할게. 정말 미안해. 응? 화 풀어. 내가 어제 얼마나 어이없었는 줄 알아? 상견례 자리에 와서 형이라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상식에 맞아? 대체 당신 형은 왜 그래? 아니, 아들이 그러는데 어머니는 또 왜 가만히 계시고. 다음 날 남편은 제 앞에서 싹싹 빌며 형의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더군요. 사실 형이 어릴 때는 나보다 더 공부도 잘하고 머리도 좋다고 동네에서 유명했어. 그래서 대학도 좋은 곳 가고 부모님의 자랑이었지. 나야 그냥 평범했으니까. 그런데 대학에 가고부터 성적도 나빠지고 제대로 적응도 못하고 그랬는데 그걸 본인이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아. 우리 부모님도 그렇고. 그래서 어릴 적 나와 늘 비교하면서 혼자 잘난 척을 하는 건데 그냥 네가 봐줘라 이런 분위기야. 지금 몇 년째 공부를 한다고 저러고 있는데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부모님이 아픈 손가락이야. 그냥 불쌍한 사람이다 생각하고 봐줘. 우리 결혼하면 딱히 만날 일은 없을 거야. 누구나 집안에 골칫덩어리 한 명 정도 있는 법이니 저는 그때만 해도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 때까지 따로 보는 일도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존재에 저도 더 이상은 신경 쓸 일이 없었죠. 결혼식을 마치고 시댁 식구를 초대해 집들이를 하기 전까지 말입니다. 신혼집 1년 6개월 전. 어서 들어오세요. 아직 정리가 완전히 다 된 건 아니라서요. 어머니 너무 흉 보시면 저 속상할지도 몰라요. 흉은 무슨. 참, 집도 예쁘고 깨끗하게 잘 꾸몄구나. 사돈댁에서 이렇게 좋은 동네에 좋은 집을 마련해 주셨으니 얼마나 고마운 일이니. 참 살기 편하고 좋겠구나. 집도 가깝고 신축이라 편해요. 따뜻하고. 엄마 여기 앉으세요. 이 사람이 새벽부터 음식 준비하느라 신경 많이 썼어요. 형도 얼른 여기 와서 앉아. 시댁 식구들을 정식으로 초대해 집들이를 하던 날 다른 식구들은 전부 칭찬을 하는데 똥 씹은 얼굴로 들어오자마자 집을 힐끌거리던 남편의 형은 대뜸 이랬습니다. 근데 여기 몇 평이냐? 엄청 좁은데? 아, 29평이야. 우리 둘이 살기 딱 좋아. 오히려 넓지. 관리비도 적당하고. 둘이 사는데 고작 29평에 살아줘? 아우, 나는 너무 답답할 것 같은데. 아니, 이러다 애라도 낳으면 여기서 살기나 하겠어? 너는 고작 이런 집 받고 결혼을 한 거야? 그렇게 좋은 여자 만나 결혼한다고 하더니 나 같으면 이런 집은 절대 용납 못하지. 그 말을 듣는데 어찌나 어이가 없던지 갑자기 혈압이 확 오르는 느낌이 들더군요. 제 얼굴이 굳자 남편이 얼른 나섰습니다. 무슨 소리야. 이 평수가 얼마나 잘 나왔는데. 제일 인기가 많은 평수야. 그리고 아직 아기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뭘. 이 평수에서 애 둘 키우는 부부들도 많아. 그럼. 우리 때는 단칸방에 애 키우면서 잘만 살았어. 이 정도면 궁궐이지, 궁궐. 언제적 이야기라는 거야. 그때랑 지금이랑 같아? 하도 집 해준다고 자랑을 해대니 얼마나 좋은 집에서 사는지 보려고 왔더니 뭐 별것도 없네. 이런 집에서 애 둘을 데리고 사는 사람들도 참 별 볼 일 없네. 그런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서 뭐 볼 거 있다고. 나는 절대 애 데리고 그렇게 못 살 것 같은데. 본인은 취직도 못하고 아직 고시원에 산다면서 그런 소리를 짓거리는데 얼마나 화가 나던지. 저는 남편이 애원하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는 것을 보면서 겨우 화를 참았습니다. 어머, 무슨 음식을 이렇게 많이 다양하게 했니? 참으로 정갈하고 맛있게도 했구나. 어쩜. 고생했다, 아가. 종류만 많지 뭐 딱히 먹을 것도 없네. 갈비 말고 불고기도 좀 하지. 잡채도 안 했어요? 잔치에는 원래 잡채 같은 게 있어야 하는 건데 그걸 모르나. 아,
제가 아직 잡채를 할 줄 몰라서요. 나중에 어머니가 가르쳐 주세요. 저는 화를 꾹꾹 참고 대꾸했습니다. 말은 그렇게 해놓고 시아주버니는 다른 사람들이 먹을 틈도 주지 않고 개골스럽게 음식을 먹어치웠습니다. 무려 밥도 3그릇이나 먹었죠. 며칠이나 굶은 사람처럼 말입니다. 그 모습도 정말 꼴보기 싫더군요.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는 1도 없이 자기 욕심만 채우느라 옆에 앉은 시어머니는 고기 반찬에 손을 댈 새도 없이 다 먹어버리더군요. 어머니, 이것 좀 드세요. 고기 더 있어요. 여기 담아드릴게요. 아, 아니다. 나는 많이 먹었어. 큰애야, 이거 더 먹어라. 천천히 먹어. 체하겠네. 알았어. 거기 둬. 내가 먹을게. 재수씨, 여기 밥 한 그릇 더 줘요. 그리고 맥주 같은 거 없나? 손님이 오면 술 정도는 내와야죠. 아, 내가 사둔 맥주 한 캔 있어. 내가 줄게. 우리가 평소 술을 잘 안 먹어. 잠깐 있어봐. 하긴 매일매일 노예처럼 나가서 일하려면 술 먹을 여유도 없기는 하겠다. 안 그래? 새벽에 일어나 출근하고 저녁에 들어와 자고 낙이 뭐가 있겠어. 아, 둘은 신혼이니 밤에는 낙이 좀 생겼겠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저게 동생의 아내에게 과연 할 소리인가요? 저는 입을 벌리고 형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한 입 가득 음식을 우걱우걱 씹으며 맥주를 마시는 꼴이 얼마나 보기 흉하던지 진짜 당장이라도 내쫓고 싶은 마음뿐이었죠. 무슨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 얼른 맥주 한잔하고 어머니 모시고 가. 어머니 오늘 좀 피곤해 보이시는데? 그래. 나 오늘 좀 피곤하다. 빨리 먹고 얼른 가자. 얘들도 출근하려면 주말에 푹 쉬어야지. 안 그러니? 쳇, 누군 집에서 노는 줄 아나? 나야말로 더 바빠. 공부하는 사람은 휴일도 없이 매일매일 전쟁터야. 매일 해야 할 공부할 양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하긴 공부를 해봤어야 알지. 내가 제일 귀한 시간 빼서 와준 거야. 아, 그럼 알지. 너야말로 매일매일 휴일도 없이 공부만 하려니 얼마나 힘들겠어. 그래도 가끔 이렇게 나와서 사람도 만나고 그렇게 바람도 쐬고 그래야 공부도 더 잘 되는 거야. 안 그러냐? 그럼 형 가끔 공부하다 지치고 식사 해결하기 힘들고 그럴 때 가끔 와서 밥이나 먹고 가. 그렇게 사람들도 가끔 봐야 공부할 때 덜 지치고 그러지. 그런 이야기가 오가자 갑자기 형의 눈빛이 번뜩하더군요. 저는 갑자기 불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그럼 나 가끔 와도 괜찮아? 너네 귀찮다고 하는 거 아니야? 아, 평일에는 저희가 퇴근 시간이 들쭉날쭉해서 그렇고 주말에는 미리 연락하고 오셔야죠. 그래요? 미리 연락하고 오면 된다 이거죠? 저는 어떨결에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그때는 그저 그 상황을 빨리 끝내고 시어머니와 그 사람을 집에서 내보내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죠. 하지만 저는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한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둘이 집으로 돌아가고 난 이후에도 기분이 계속 떨떠름한 것이 영 예감이 안 좋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런 불길한 예감은 들어맞았습니다. 아니, 아주버님 웬일이세요? 이런 이른 시간에? 그 사람 아직 자는데. 어느 토요일 아침 사정없이 눌러대는 벨소리에 나가보니 시아주버니가 서 있더군요. 저는 깜짝 놀라 잠옷바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아직도 자요? 아침 9시가 넘었는데 원래라면 출근하고도 남을 시간 아닌가? 출근 안 하는 휴일이라고 시간을 이렇게 허투루 쓰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남편의 형은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그냥 집으로 들어와서는 턱하니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틀더군요. 누가 보면 자기 집에 있는 것이라 생각했을 겁니다. 저는 급히 남편을 깨웠죠. 야,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아직 자고 있냐? 오호, 어젯밤에 뜨거운 밤 보내느라 늦게 잤어? 재수씨 옷차림 보니까 그런 것 같지는 않던데. 형, 무슨 소리라는 거야? 그만 좀 해. 갑자기 연락도 없이 주말 아침부터 이렇게 찾아오면 어떡해? 아니, 아침에 내가 문자 보냈잖아. 못 봤냐? 하여튼 주말이라고 늦잠 자고 그러니 볼 리가 있어. 야, 주말이라고 퍼져 있지 말고 매일매일 똑같은 일정으로 살아야지. 넌 자기 결바 같은 거 안 하냐? 언제까지 이런 하찮은 월급쟁이로 살 거야? 한심하긴. 아, 알았어. 됐고, 웬일이야, 갑자기. 너 웃긴다. 네가 언제든 힘들고 외로우면 찾아오라며. 밥이나 먹고 가라며. 네 입으로 네가 그랬잖아. 그 정도 기억력도 없어?
아니, 내가 그러기는 했는데 시험 다가오니 내가 너무 스트레스가 심해서 오늘 하루는 좀 릴렉스 하려고 왔다. 왜? 그것도 안 되냐? 시험 공부하는 게 얼마나 힘이 드는 일인지 너는 아마 상상도 못할 거다. 그렇게 공부를 해본 적도 없으니. 아침은 먹었어?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는데 오늘은 몸도 찌푸둥하고 입맛도 없어서 안 먹었어. 얼큰한 거 뭐 없냐? 맥주나 한잔하고 한숨 자야겠어. 요즘 몸도 으슬으슬한 게 이러다가 컨디션 조절 안 되면 시험도 망치게 생겼어. 라면이라도 끓여줘? 라면? 장난해? 라면 같은 건 나도 먹어. 밥 먹으러 오라고 했으면서 고작 라면 이야기야? 어디 괜찮은 데 없어? 전골이나 닭도리탕 같은 그런 거에 땡기는데.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서 정말 말이 안 나오는 지경이었죠. 안방에서 두 사람 대화를 듣다가 뛰쳐나가 화를 내고 싶은 걸 저는 간신히 참고 또 참았습니다. 둘은 한참을 드런드런 이야기를 하더니 남편이 안방으로 들어오더군요. 내가 형 데리고 나가서 밥 좀 먹이고 올게. 근처에 괜찮은 식당 있다고 했더니 가겠대. 그때까지 좀 쉬고 있어. 미안해.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진짜 밥 먹으러 왔다고? 이 시간에? 정말 제정신이야? 너무 그러지 마. 아마 시험이 다가오니까 본인도 스트레스가 많았나 봐. 가끔은 말상대할 사람도 필요하고 그런 거잖아. 내가 미안해. 얼른 나갔다 올게. 이따 당신이랑 나랑 영화 보러 가기로 했잖아. 그건 어떻게 해? 예매도 다 해놨는데? 그 전까지는 돌아올게. 걱정 마. 그냥 밥만 먹고 갈 거야. 미안해. 하지만 밥만 먹고 돌아갈 거라는 남편의 형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둘이 아침을 먹으며 술까지 마셨는지 둘은 얼굴이 벌개져서 점심이 다 되어 들어오더군요. 그리고 형은 곧바로 제가 서재로 쓰는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여기 이불이나 얼른 깔아봐. 나 졸리다. 알았어. 잠깐만. 남편이 후다닥 이불을 깔고 거기에 남편의 형이 벌러덩 들어눕더니 곧 코를 골며 잠을 자는 걸 저는 그저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이게 뭐야? 밥만 먹고 간다며. 미안해. 이야기 들으면서 밥을 먹다 보니 술을 하게 되어가지고 형이 요새 고민도 많고 힘든 것도 많나 봐. 영화표는 어떡해. 당신 술도 못하면서 그러고 영화 보러 갈 수나 있어? 그럼 갈 수 있어. 미안해. 얼른 나가자. 남편은 아무렇지 않은 척 나가자며 같이 예매한 영화를 보러 갔지만 술에 약한 남편은 영화가 시작되기도 전에 졸기 시작하더군요. 결국 영화를 다 보지도 못하고 저는 남편을 끌고 극장을 나와야만 했습니다. 술에 취한 남편이 코를 골아댔기 때문이었죠. 진짜 내가 못 살아. 주위 사람들이 얼마나 짜증을 냈는지 알아? 술도 못 마시면서 아침부터 얼마나 술을 마신 거야. 이게 대체 뭐야? 진짜 미안해. 나도 모르게 정신을 아무리 차리려 해도. 됐어. 빨리 집에 나가서 잠이나 자. 그리고 형은 어떡할 거야? 빨리 집으로 가라고 해. 응, 알았어. 그럴게. 하지만 그렇게 들어와 깨운다고 일어나 집으로 돌아갈 사람이 아니었죠. 남편이 아무리 깨워도 형은 끄떡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남편도 포기하고 들어가 잠을 자더군요. 저는 혼자 거실에서 씩씩대다 주말 하루를 그냥 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다 저녁이 되자 배가 고팠는지 남편의 형이 부스스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차를 마시고 있는 저를 보더니 아무렇지도 않게 이러는 겁니다. 재수씨 거기 있었어요? 아유 머리야. 저 해장 좀 하게 뭐 없어요? 아침부터 술을 많이 드셨나 봐요. 지금 저녁이 다 되어가는데 그이가 아무리 깨어도 아까 못 일어나시더라고요. 제가 원래 술을 그렇게 잘은 못해요. 워낙 공부만 하고 논 적이 없어서. 얘도 아직 자요? 네, 아직 자요. 원래 술을 잘 못하잖아요. 남편의 형은 피식 웃으며 거실 소파에 털썩 앉더니 리모컨으로 TV를 켜고 편히 기대앉더군요. 불편한 것도 신경이 쓰이는 것도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걔는 뭐 하나 잘하는 게 없어요. 공부를 잘하나 그렇다고 뭘 노는 걸 잘하나 참 특이해. 그래도 사람마다 뭐 하나 잘하는 거 하나는 있다던데. 저 얼른 해장국이라도 좀 줘요. 북엇국은 끓일 줄 알죠? 아님 계란국이라도. 얼른 그거라도 먹고 가서 쉬어야 내일부터 또 공부를 하죠. 정말로 해장국을 주지 않으면 그대로 집에 눌러앉을 기세라 저는 울며 겨자 먹기로 계란을 풀어 국 하나를 끓여 밥을 차렸습니다. 그 인간은 또 반찬이 부실하다 고기 반찬은 없냐 헛소리를 하더니 이랬습니다. 근데 재수씨
우리 동생 너무 괴롭히지 말아요. 애가 보니까 저번보다 좀 마른 것 같아 아무래도. 네? 말랐다고요? 신혼이라고 애 밤에 너무 굴리는 거 아니에요? 뭐 신혼이니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애를 너무 잡으면 큰일 나는데 애가 좀 약골이거든. 그러고 보니 제가 밤에 재구실은 하죠. 하긴 재구실도 못하면 여자가 이런 집을 사서 시집을 온다고 할 리는 없겠지만. 아니, 말씀이 너무 지나치시네요? 뭐 제가 못한 말 한 것도 아니고 내가 내 동생이라 잘 알아서 그런 건데 반응이 왜 그래요? 설마 제가 재구실도 못하나? 제대로 못해요? 우리 엄마 보니까 벌써 손주 기대하고 있는 것 같던데. 드시고 가세요. 저는 들어가 볼게요. 거참, 되게 발끈하시네. 아무래도 이 녀석이 제대로 못하나 보네. 그러니 너무 괴롭히지 말고 좀 좋은 것도 먹이고 일찍 재우고 그래요. 그리고 좀 싫은 소리 했다고 그렇게 팔으라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그래도 내가 손이 시어른인데 예의도 몰라요? 저는 화가 잔뜩 나서 안방으로 들어가 남편을 두드려 깨워 내보냈습니다. 그날은 남편이 겨우 시아주버니를 돌려보냈지만 정말 다시는 얼굴도 보고 싶지 않았죠. 진짜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 나 다시는 당신 형 안 만나고 싶어. 나에게 뭐라고 했는지 알아? 어떻게 재수 씨에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 형이 좀 눈치가 없고 말을 막 하는 경향이 있긴 해. 그래도 악의는 없을 거야. 당신이 그냥 그러려니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그거 다 일일이 신경 쓰면 기분만 나쁘지 뭐. 내가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데 당신은 화도 안 나? 남이 나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도 괜찮아? 형이잖아. 어쩌겠어. 내가 진짜 미안해. 형이 예전부터 사회성이 떨어져 할 말 못할 말 가리지를 못해서 이런저런 일들이 원래 많았어. 그냥 좀 그런 쪽으로 모질한 사람이라 생각해줘. 나도 형이랑 이야기할 때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됐고, 다시는 우리 집에 갑자기 찾아오는 일 없도록 해줘. 이건 아니잖아. 그래, 알았어. 내가 잘 이야기해볼게. 내가 정말 당신 볼 면목이 없다. 하지만 그 이후로도 시아주버니는 주말이면 갑자기 찾아오곤 했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를 통해 이야기를 해보기도 하고 찾아오면 내가 노골적으로 싫은 티를 내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죠. 그것 때문에 부부싸움까지 했지만 형이라는 인간은 아나무인 그 자체였어요. 아가, 내가 정말 널 볼 면목이 없다. 제발 내 얼굴을 봐서라도 조금만 참아주면 안 되겠니? 시험이 몇 달 안 남아서 그래. 이번에는 진짜 꼭 합격을 한다고 하니까 제발 몇 달만 참아다오. 얘도 합격하고 나면 니네 집에 갑자기 찾아가고 그런 일은 없을 거야. 오래 공부를 하다 보니 애가 아직 사회생활을 잘 몰라서 그런다고 여겨다오. 합격하면 이 은혜는 내가 꼭 갚으마. 응? 내가 이렇게 부탁을 할게. 도저히 안 되겠는지 하루는 시어머니까지 제게 전화를 해서 울먹이는 목소리로 부탁을 하시더군요. 온 식구가 인간 같지도 않은 사람 하나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합격할 것이라 하니 저는 그냥 참기로 했습니다. 그 문제만 빼면 결혼 생활에 다른 문제는 없었기 때문이었죠. 저희 부부는 주말이 되면 형이 오나 안 오나 불안에 떨었고 갑자기 형이 찾아오는 날이면 저는 곧바로 친정에 가거나 친구를 만나러 나가버렸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형의 성희롱에 가까운 이야기를 들어야만 했기 때문이었죠. 요새는 어때요? 부부관계는 괜찮아요? 여자가 직장 생활하면서 스트레스 받고 피곤하면 욕구도 안 생긴다고 하던데 재수 씨도 그러면서 우리 동생 외면하고 그러는 건가? 아니다. 하긴 이 녀석도 피곤하다고 제대로 남자 구실을 못할 수도 있겠네요. 어때요? 잘 되기는 해요? 언제 옷을 갈아입었는지 지저분한 추리닝에 냄새나는 추레한 모습이며 오자마자 밥을 찾고 뭐 하나를 줘도 고마워하는 법이 없이 잘난 척을 해대는 꼴도 정말 보기 싫었지만 제가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저런 말들이었습니다. 태어나서 그 어떤 사람에게도 들어보지 못한 수치스러운 말들은 그 인간은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짓거리는데 진짜 그 주둥이를 한 대 치고 싶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하지만 저도 어느새 남편이나 시어머니처럼 그냥 그러려니 공부만 하느라 사회생활이 떨어진 인간이겠거니 여기는 순간이 오더군요. 그래서 인간은 적응의 동물인 걸까요? 그래서 그럭저럭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불쑥 찾아오는 그 인간의 존재에 무뎌질 때쯤 그 인간이 불쑥 짐을 싸두고 찾아온 만행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집 6개월 전. 이번에도 시험에 떨어졌다며.
아니 시험에만 붙으면 나간다고 그렇게 엎드려 빌더니 내가 그랬지? 절대 시험에 못 붙을 거라고. 이제 어쩔 거야? 응? 말을 좀 해봐. 내가 이야기를 좀 해볼게. 미안해. 내가 진짜 당신을 볼 면목이 없어. 그놈의 면목 이야기만 하지 말고 실질적인 대책을 좀 내놔봐. 지금 저렇게 방 한 칸 차지하고 앉아있는데 언제 나갈 줄 누가 알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시험에 붙으면 나갈 거야. 그 전에 고시원이 도저히 공부할 환경이 아니었다고 하잖아. 그러니 어떡해. 우리가 조금만 참자. 응? 진짜야. 이번에도 몇 점 모자라서 떨어진 거라고 하니까 다음번에는 진짜 붙을 거야. 그걸 믿어? 내 주변에도 공부만 하다가 세월만 보내고 결국 이도저도 안 된 사람들 한둘인 줄 알아? 공부를 7년이나 했다면서 지금까지도 안 되면 앞으로도 안 되는 거야. 제발 당신부터 정신 차려. 평생 저 형을 데리고 살 작정이야? 갑자기 우리 신혼집에 짐을 싸들고 쳐들어와 눌러붙은 남편의 형은 핑계는 그럴듯했어요. 고시원에 갑자기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입주해 도저히 공부에 집중할 수 없다는 거였죠. 그리고 이번에는 진짜 잘 될 것 같으니 시험에 합격하면 그날로 바로 나가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시어머니를 비롯해서 남편 역시 저를 붙잡고 늘어지는데 도리가 없었죠. 친정에서도 시험 앞두고 모질게 굴면 두고두고 원망을 받을 테니 눈 딱 감고 몇 달만 참으라고 한숨을 쉬며 달래시더군요. 그래서 참았지만 시험에 붙은 게 웬 말입니까? 이번에도 보란 듯 시험에 떨어졌던 것이죠. 그런데도 그 인간은 그 어떤 미안함이나 민망함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저 남일 이야기하듯이 떨어졌어. 다음에 다시 붙으면 되지. 이러고 마는데 진짜 내 자식이었으면 그대로 등짝을 내리쳤을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언제 나가냐는 거였죠. 당신 아무리 그래도 말이 너무 심해. 당신 말은 우리 형이 시험에 절대 못 붙을 것처럼 말하는데 그렇게까지는 말하지 마. 나도 진짜 미안해. 그래도 형에 대한 기대를 저버릴 수는 없잖아. 저는 시무룩해진 남편을 쳐다보았습니다. 저 착하고 순진한 성품이 좋아서 결혼을 했지만 결국 그 점이 제 발목을 잡게 되었던 거죠. 아니 고시원은? 고시원으로 다시 들어가면 되잖아. 왜 안 가는 거야? 안 그래도 엄마가 열심히 괜찮은 고시원 다시 알아보고 계셔. 근데 형이 원하는 곳은 가격이 너무 비싸고 가격이 적당한 곳은 형이 절대로 싫다고 그래서. 그래도 찾아보면 어디 형이 지낼 만한 곳이 있을 거야. 그때까지만, 응? 진짜 그때까지만이야. 설마 계속 여기 있는 건 안 되는 일이라는 걸 본인도 알겠지. 알긴 뭘 알아. 시험에 떨어지고도 미안한 기색 하나도 없는데 자기 뒷바라지하느라 어머니도 아버지도 지금까지 하루도 쉬지 못하고 일하는 걸 보면 지금이라도 당장 어디 취직할 생각은 안 하고 3개월이야. 3개월 안에 방 구해서 나가시라고 해. 그래. 진짜 약속할게. 그리고 제발 나에게 잠자리는 어떻냐고 그런 지저분한 이야기 좀 하지 말라고 해줘. 정말 그것 때문에 못 견딜 것 같아. 자꾸 그러면 내가 무슨 사다를 낼 것 같아. 그건 알았어. 진짜 조심시킬게. 하지만 그런 약속이 지켜질 리가 있겠어요. 약속은 3개월에서 4개월, 그러다가 어느덧 6개월이 훌쩍 흘러버렸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일이 터져버렸죠. 집, 현재. 그즈음 저는 컨디션이 좋지 않았습니다. 감기 기운도 있고 소화도 잘 되지 않았죠. 그래서 회사 조퇴를 하고 약을 사서 집에 와 감기약을 먹는데 그 인간이 방에서 슬그머니 나와 저에게 말을 걸더군요. 이 시간에 집에를 다 오고 웬일이에요? 네, 몸이 좀 안 좋아서요. 쉬려고요. 낮에 도서관에서 공부하시는 거 아니셨어요? 집에 계셨네요. 뭐 공부하는데 장소가 중요한가요? 사람이 집중력이 있으면 아무리 주변이 큰 소리가 나도 딱 공부할 수가 있어요. 장소 따지는 사람들이 집중력이 없는 거지. 아, 네. 그런데 재수씨 무슨 약 먹어요? 이거 온유열에는 개도 안 걸린다는 감기에 걸리고 아무래도 또 밤에 무리를 하셨나 보네. 보면 둘이 은근히 사이가 좋아 보여요. 솔직히 한번 말해봐요. 내 동생이랑 부부관계는 어때요? 잘하는 편이에요? 응?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잘하냐고요. 저거 어릴 때부터 비실비실해서 영 부실해 보이는데 또 이렇게 잘 사는 거 보면 보기와는 다른가 싶기도 하고 어때요? 정말 기가 찼습니다. 진짜 화도 안 날 정도로 어이가 없다 못해 순간 머리가 하얗게 되더군요. 아주버님, 혹시 수총각이세요? 뭐라고요?
아니, 솔직히 말해보세요. 이야기하는 거 보니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데 수총각 아니면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공부만 하시느라 여자를 만날 시간이 없었나? 아니면 봐주는 여자가 한 명도 없었어요? 하긴 손도 못 잡아봤을 테니 궁금한 게 참 많겠죠? 그렇죠? 이 건방진! 아니 어떻게 감히 손이 사람에게 그런 말 하고 있어? 야, 내가 네 남편 형이야. 어디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지랄이야? 수총각 운운을 듣더니 그 인간은 갑자기 벌떡 일어나 발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를 내며 고함을 지르더니 숫째 마시던 물컵을 저에게 던지려 위협하기까지 했죠. 하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왜? 때리시라도 하게요? 근데 저거 보이죠? 저거 반복용 CCTV예요. 아마 당신 동생이 이 장면 보고 있을걸요? 뭐? 그리고 감히? 감히 손이 사람에게 그런 소리를 하냐고? 그건 내가 할 소리야. 어디 감히 당신 동생에게 아내에게 그따위 소리를 하고 있어. 우리 부부관계가 왜 궁금한데? 아니, 그걸 감히 누구에게 물어보고 있어? 제정신이야? 그거야 가족끼리 그냥 지나가는 말로 물어볼 수도. 그러면 나도 가족끼리 좀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참 기가 차서. 저기 긴 말 안 할게요. 이번 주 안으로 방 빼세요. 도저히 내가 못 참겠으니까. 아시겠어요? 누구 맘대로 함부로 집에서 나가라 말아야. 네가 뭔데? 이 집 주인이 바로 나거든요. 그러니 내 맘대로 나가라 말아라 할 수 있어요. 그러니 당장 꺼지세요. 몇 개월 전 하도 밤중에 부엌에서 달그락거리고 집에서 혼자 종일 무슨 짓을 하는지 불안해 달아두었던 반복용 CCTV의 존재를 그 인간은 전혀 몰랐던 것이죠. 조퇴를 한다는 저의 연락을 받고 남편은 그 광경을 고스란히 지켜보았습니다. 자신의 형이 저를 위협하고 물잔을 던지려 하는 것까지 전부 말이죠. 아무리 가족을 잘 챙기는 착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걸 참을 사람은 세상에 없겠죠. 그리고 남편의 분노는 어마어마했습니다. 왜 화를 내지 않은 사람이 한 번 화를 내면 더 무섭다고 하잖아요. 남편이 딱 그렇더군요. 당장 나가. 일주일이 뭐고 다 필요 없어. 어디 내 아내에게 손을 들어? 네가 제정신이야? 이런 인간도 가족이고 형이라고 참고 또 참았던 내가 그동안 병신이었지. 뭐? 야, 이 자식아. 너 말 다 했어? 이게 어디? 너 지금 취직 좀 하고 결혼했다고 나 무시하는 거야? 니까지 거는 내 반의 반도 못 쫓아와. 공부도 못하는 게 어디 이게 여자에게 홀려서 가족도 못 알아봐? 입 다물어. 무시? 그래, 이제부터는 내가 무시 좀 하자. 진작에 무시라고 살았어야 했는데 내가 너무 오래 봐줬지? 네 말대로 나 취직도 하고 결혼도 하고 잘 살아. 집도 있고 직장도 있고 연봉도 많이 받아. 그런데 너는 학교 좋은 데 나왔다고? 솔직히 너 거기 보내느라 학원비며 과외비 얼마나 썼어? 겨우 턱걸이로 들어가서 적응도 못하고 공부도 못해서 쫓겨난 거 잊었어? 그래도 너 무시당한다고 생각할까봐 참았지만 안 되겠다 너는. 지금 당장 내 앞에서 꺼져! 남편은 방에서 형의 짐을 전부 꺼내어 현관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발악하는 그 인간을 내쫓아버렸죠. 한참을 발악하며 문을 두드리던 인간은 저희가 부른 경찰에 쫓겨 어디론가 사라졌죠. 하지만 그 인간이 갈 곳은 뻔했어요. 저는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동안 생각해두었던 것을 실행에 옮기기로 결심했습니다. 시댁, 현재. 아무리 이해가 철이 없이 있다고 해도 좋게 말로 이야기를 하면 되지. 어떻게 갑자기 문 밖으로 내쫓을 수가 있니? 아무리 그래도 네 형이야. 진짜 너무한다. 세아가, 너도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진짜 이럴 수가 있니? 아무리 보기 싫어도 그렇지 화내면 욕을 했다며? 어머니, 화내시기 전에 이걸 먼저 들어보세요. 그러면 저희가 왜 그랬는지 이해하실 거예요. 저는 그동안 시아주버니가 저에게 이상한 소리를 할 때마다 전부 몰래 녹음을 해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야 나중에 제가 불만을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제 말을 믿어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남편 역시 처음에는 그냥 이해를 해달라고 하다가 며칠 전 저의 녹음 파일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던 것이죠. 시어머니 역시 녹음 파일을 몇 분 듣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리시더군요. 이게 다 뭐냐? 이걸 수찬이 쟤가 다 한 말이라고? 너에게? 그래 엄마. 나도 맨 처음 듣고 입이 안 다물어졌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이 사람 볼 면목이 없어. 그래도 마지막 기회를 한 번만 달라고 내가 잘 설득해보겠다고 빌고 빌었는데 결국 사다니. 진짜 그럴 수밖에 없었어. 나도 내 아내 지켜야 할 거 아니야. 알았다. 그래,
내가 새아가 네 앞에서 얼굴을 들 면목이 없다. 내 자식은 끝까지 내가 챙겨야 했었는데 미안하다. 나도 니들 아버지도 요즘 힘에 부쳐서 잠깐 니들에게 맡겼던 것이 화근이었던 것 같구나.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마. 아니요, 어머니. 어머님도 아버님도 이제 더 이상은 고생하지 마세요. 이런 말씀 정말 죄송하지만 아주버님은 두 분이 이런 고생을 하시면서 뒷바라지를 할 필요가 전혀 없으신 분이에요. 뭐? 아무리 그래도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니? 너에게는 보기 싫어도 그래도 내 자식이다. 이거 보세요. 고시원에서 나온 게 주변 환경이 너무 시끄러워서 공부하기 힘들다는 게 이유였죠? 아니에요. 아주버님은 나온 게 아니라 고시원에서 쫓겨난 거예요. 월세를 밀려서 보증금까지 전부 까먹고요.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가 매달 따박따박 월세를 보내줬는데? 그걸 전부 게임하는 데 탕진했어요. 보세요. 거기에 혼자 술 먹고 심지어 인터넷 방송하는 여자들에게 돈도 보냈어요. 공부요? 아예 한 흔적도 없어요. 저는 그동안 제가 모아놓은 증거를 전부 꺼내어 보였습니다. 애초에 고시원이 시끄러워서 그것을 나왔다는 사실을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뭔가 이유가 있을 거라고 확신했죠. 그래서 시아주버니가 살던 고시원에 들러 사실을 확인해 보았던 것이죠. 고시원 주인이 말해줬어요. 월세가 밀려서 결국 보증금까지 다 까먹고도 석 달치가 아직 미납인데 어느 날 보니 짐을 챙겨 달아나고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반값을 냈어요. 그것뿐인 줄 아세요? 저희 집에 와서도 딱히 공부라는 것 같지도 않고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서만 죽치고 있는 것이 이상해 접속 기록을 뒤져봤죠. 그랬더니 하루 종일 게임 사이트, 도박 사이트, 여자들이 하는 인터넷 방송만 접속했어요. 거기에 돈은 얼마나 썼는지 그 지출 내역도 전부 여기 있어요. 제가 다 찾아놨어요. 보세요. 이게 진짜냐? 아니 무슨 돈을 이렇게 매달 돈을 이렇게 썼다고? 이건 뭐니? 인터넷 방송? 이 여자들을 보려고 돈을 냈다고? 아이고 내가 이걸 모르고 그동안 힘들게 나가서 일을 했는데. 그러니 이제 그만하세요. 시아주버님도 이제 혼자 독립해서 살아봐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돈 버는 일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알죠. 이대로 가면 절대 어른으로 독립 못해요. 그러니 마음 강하게 먹으셔야 해요. 아이고 이걸 모르고 나는 이런 것도 모르고 허리가 아픈데도 참고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 일을 어쩌면 좋니? 어쩌긴 뭘 어째. 이제는 형이 알아서 혼자 살아야지. 공부? 관둔 지 오래되었으니 기대도 하지 마. 이제 우리만 보면서 남은 영생 편하게 살아. 안 그러면 형 평생 정신 못 차려.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난 어머니는 통곡을 하셨죠. 가슴이 아팠지만 어차피 알아야 할 일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된 아버지도 크게 분노하여 그 길로 시아주버니를 집 밖으로 곧바로 내쫓아버렸습니다. 그 와중에도 시아주버니는 밤 늦게까지 PC방에 있다가 들어오는 걸 걸려서 아버님에게 뺨을 맞았죠. 이런 짐승 같은 놈이 도서관에 간다고 하더니 지금 저기가 도서관이야? 이 망할 자식아! 아, 왜 이래? 뭐 자료 찾을 것 있어서 간 거야. 알지도 못하면서 갑자기 왜 사람 뺨을 때리고 난리야? 뭐 자료? 자료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실컷 게임이나 하고 온 거겠지? 이것도 전부 자료냐? 눈이 있으면 한번 봐. 시아버지는 제가 정리해서 출력한 자료를 그 인간의 면상에 뿌렸죠. 이게 뭐야? 이게 오해야. 아버지, 오해야. 다 공부 관련된 사이트야. 거기서 수업 듣고 하느라고 그런 거지. 절대 이상한 거 아니야. 이게 끝까지 오냐? 그럼 네가 방금 나온 저 PC방에 가서 확인을 해보자. 네가 공부를 하다가 나왔는지 아니면 게임을 하다가 나온 건지 확인을 해보면 되겠네. 아버지, 잘못했어요. 그냥 잠깐 매일 공부만 하니까 힘들어서 스트레스 풀려고 잠깐 한 거예요. 믿어주세요. 네? 다시는 한눈도 팔지 않고 열심히 공부만 할게요. 너는 매일 허리 아파서 끙끙대며 파스 붙이고 일하러 나가는 엄마가 눈에 보이지도 않디? 무릎 아파도 진통제만 먹는 나는 그걸 보고도 아무 생각도 안 들어? 거기에 네 재수씨에게 그런 말과 행동을 하고도 네가 사람이야? 이건 고소를 당해도 할 말이 없는 거다. 네 동생까지 이혼을 시켜야 속이 시원했니? 나는 도저히 너를 용서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다. 지금 당장 내 집에서 나가. 그리고 길에서 굶어 죽던지 얼어 죽던지 알아서 해.
이제부터 우리 각자 알아서 살자. 그 길로 남편의 형은 집에서 내쫓겨 나갔죠. 아버지의 분노와 어머니의 실망은 제가 생각한 것 이상이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로 그 인간은 집에 찾아가 눈물로 사정을 하고 무릎을 꿇고 빌기도 하면서 별짓을 다 했던 모양이지만 시아버지는 끝끝내 받아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저희 집으로도 찾아왔었죠. 퇴근을 하고 들어오니 저희 집 현관 앞에 있다가 무릎을 꿇고 빌며 사과를 했습니다. 재수씨, 내가 절대 해서는 안 된 말과 행동을 한 거 압니다. 용서하기 힘든 것도 알아요. 하지만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안 될까요? 지금 당장 어디 갈 곳도 없어요. 정말 반성하고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어요. 그러니 제발. 아니요. 그동안 많이 참아드렸고 많이 기회를 드렸어요. 그러니 이러지 마세요. 이렇게 얼굴 뵙는 것도 불편해요. 자꾸 이러시면 경찰 부를 거예요. 정말 미안해요. 저 이제 정신 차렸어요. 믿어줘요. 어떻게 하면 마음이 풀리시겠어요? 야! 이 손 놓으세요. 왜 이러세요?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여기가 지금 어디라고 와서 횡패야? 찬서가, 나 지금 용서를 빌려고 온 거야. 네가 재수씨 설득 좀 해줘. 나 어디 갈 곳도 없다. 그러니 네가 나 좀 받아주면 안 되겠니? 어? 나 정말 반성 많이 했어. 형, 제발 그만해. 아버지가 찾아와도 절대 받아주지 말라고 하셨어. 그리고 어머니가 몰래 고시원 하나 얻어주셨다며. 이제 거기서 혼자 힘으로 어떻게든 살아봐. 형도 이제 그럴 나이야. 야, 내가 다시 그런 거지 같은 고시원으로 어떻게 돌아가? 내가 반성한다잖아. 다시는 안 그런다고. 니들 방 많잖아. 둘 다 낮에는 집에도 없으면서 고작 방 한 칸 내주는 게 그렇게 어려워? 이 자식이 진짜 보자 하니까 지금 내가 이러고 있는 게 우습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자 곧바로 악을 쓰는 그 인간의 형태를 보자니 어이가 없더군요. 그렇게나 눈물을 흘리며 애원하더니 결국 그게 진심이 아니었던 겁니다. 저는 그 인간의 뺨을 대차게 후려쳤습니다. 그리고 소리쳤죠. 거지 같은 고시원이 딱 당신 수준에 맞는 곳이라는 걸 왜 몰라? 고작 방 한 칸? 고작 이런 방 한 칸도 못 얻는 게 당신 수준이야. 그러니 내 남편 괴롭히지 말고 썩 꺼져. 뭐 반성을 하고 진심으로 후회를 해? 어처구니가 없어서. 당신 같은 인간은 절대 내 집에 못 들어와. 빨리 꺼져. 그리고 한번 혼자 살아봐. 이 세상이 얼마나 험하고 무서운 곳이라는 걸 느껴봐. 그러면 적어도 부모님의 은혜는 느끼게 될 테지. 저희는 결국 경찰의 도움을 빌려 그 인간을 내쫓았습니다. 바락바락 악을 쓰던 인간도 경찰이 찾아오자 주눅이 들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사라지더군요. 그 이후로 그 인간은 혼자 일용직을 전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고시원 월세라도 내려면 뭐라도 일을 해야 할 테죠. 하지만 일머리도 없어서 일도 제대로 못하고 하루하루를 근근히 사는 모양이었습니다. 거기에 고시원 옆방 여자에게 추파를 던지다 고소를 당해 경찰서에도 불려다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참 개버릇은 남 못 주는 모양이었죠. 그렇게 고소를 당하다 결국 먼 지방으로 일을 하러 간 모양인데 거기서도 얼마 버티지 못하고 지금은 무슨 공공근로를 하며 쪽방에서 산다고 합니다. 그나마 더 이상은 돈 달라는 연락은 오지 않는다고 하니 다행이라고나 할까요? 모든 것에는 때가 있듯이 어린이 성장해서 독립을 할 때도 있는 듯합니다. 그리고 그 때를 놓치면 다른 가족들도 본인도 결국은 제대로 된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저 역시도 좀 더 제대로 된 어른, 더 성숙한 어른이 되기 위해 늘 노력하려 합니다. 여러분 역시 성숙하고 좋은 어른이 되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